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학원 하늘교육 진로진학 컨설턴트 이대희입니다. 오늘은 최상위권 진학을 위한 초중 여름방학 영어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상위권 대학을 진학한 특목고생들의 신입생 시절의 영어 수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중3 때를 보면 고급 영어 실력을 벌써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휘나 독해 실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수능 영어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쓰기도 수준급입니다. 이 스카이 대학 합격한 학생들의 고교 입학 때 공인의학 성적을 보면 물론 이제 특목고의 수준도 좀 차이 있지만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면 토익은 850점대 내외이고요. 토플은 120점 만점에 100점 내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원서 읽기가 난이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잘 읽고 온 학생들이 많고요. 대학의 국제학부나 해외 유학 희망 학생은 늦어도 중1 때부터는 공인의학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적합한 공부 방법을 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본 후에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영어 공부가 습관화된 학생들이고 영어를 상당히 즐기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토론이나 쓰기 같은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단위 경시대회 참가해서 꾸준히 수상을 하고요. 또 정기적인 참가로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은 폭넓은 영어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영어 원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진로 선택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진로 관련 독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영어 논문이나 리포트를 쓸 정도로 이렇게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고교 내신 영어에는 좀 취약한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 고교 영어 시험에 보면은 특히 이제 문법 항목이나 서술형 시험에서 조금씩 실수를 덜 합니다. 소위 선생님들이 100점이 많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소위 킬러 문항을 출제하시는데요. 이러한 킬러 문항도 좀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어는 정말 잘하는데요. 다른 과목, 중요한 과목이 있죠. 수학이나 국어 과목에서 실력이 좀 부족해서 최상위권 대학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과 국어에 좀 더 신경을 쓰고요. 평상시에 비판적이나 분석적 사고, 창의적 사고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상위권 진학을 위한 초중학교 수준별, 단계별 영어 학습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어는 하나의 놀이나 게임이라 그럴 정도로 흥미를 붙이는 위주로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동화 등 상당히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단순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이 총체적 영어 학습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체득하는, 영어로 말해서 acquire, 체득하는 방법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기간에는 학생들의 실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을 수준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의 C 수준 정도를 보면 학교 영어 수업을 따라가는 수준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우선 영어에 대한 흥미가 좀 더 필요합니다. 수준에 맞는 교재라든지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요. 영어의 노출에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화면과 같이 다양한 사이트나 특히 유튜브에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중학교 과정을 좀 어느 정도 마스터하는 수준 학생들인데요. 선행학습이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수준과 분량으로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무료 영어 학습 사이트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학습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격 학습에 필요한 도구를 충분히 자녀에게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지만 토익이나 토플을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어에 흥미가 많고 또 원서 읽기를 좋아하고 또 습관된 학생들. 이 학생들은 빠를 경우에는 이 공인의학 시험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은 폭넓은 영어 독서와 쓰기도 좀 습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토론 또 각종 경시대회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참 좋겠지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1, 2학년 이제 기간인데요. 학교 영어 수업 정도만 따라가는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아직도 영어가 좀 힘들고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영어에 좀 더 흥미를 두는 그런 학습 방법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영어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이트나 이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재미있는 영어 학습 자료를 찾아보면 좋겠고요. 또 이제 영어 내신에만 만족하지 말고 고등학교 영어 책도 한번 보고 조금씩 선행학습도 하면 좋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의 수준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어느 정도 잘 하면서도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많이 밀리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영어를 좀 마스터하는 수준인데요. 어휘, 문법, 독해 실력을 좀 탄탄하게 하고 고교 수능 영어도 이제 조금씩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 원서도 이제 좀 자기에게 맞고 재미있어 하고 수준에 맞는 그런 영어 원서 책을 잘 골라서 조금씩 습관적으로 보면 영어를 이렇게 습관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쓰기도 꾸준하게 하면 좋은데요. 이제 이것도 하루아침에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영어를 어떤 특정 주제를 놓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 앞에서 뭐 2, 3분짜리 영어 말하기 해도 좋고요. 또 영어 일기를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수준이 올라가면 고등학교 영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토익, 토플 등 공인 영어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영어 토론 쓰기 대회 등 경시 대회도 출전을 제법 합니다. 그리고 영어 원서 읽는 습관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영어를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고교 진학 때 영어 관련해서 영어로 특화된 그런 국제고나 기타 이제 영재학교나 그래서 잘 살펴보면 영어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진학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고교 진학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마무리를 잘 하겠지만 내신 영어도 끝까지 잘 유지하기를 바라고요. 또 진학 희망 고등학교에 맞는 영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반고, 특목 자사고, 영재고, 국제고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재고라든지 국제고, 특목 자사고 중에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맞는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 때가 어떻게 보면 대학 수준을 결정하는 어느 정도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학생들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중3까지 국영수 기본 실력을 탄탄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영어에 대해서 많이 난감해하고 힘든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격려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부터 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많이 복잡한 것이 아니지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부보다도 건강입니다. 체력입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건강과 체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에 체력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충분히 몸에 배겨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난감한 보면 자기가 그 좋지 않은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그 학생으로서 또 학교 생활에서 좋지 못한 습관은 하나씩 과감하게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동기와 의욕 문제인데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참 신기하게도 언제 어떻게 준비했는지 공부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부족한 학생들은 잘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공부를 잘 해보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동기 부분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잘 살펴보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 학습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남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보자. 그런데 효과가 잘 안 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에게 맞는 학습 방법과 정보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결국 이제 진로 진학 설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너무 자신감이 낮아서 하향 지원하면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도표처럼 차근차근 나아가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결국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시간 확보입니다. 이 영어라는 것은 고도의 어떤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 아니고 평상시에 늘 쓸 수 있는 그런 도구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3분, 5분, 10분 이 자투리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을 생활을 잘 보고 내가 언제 이 자투리 시간이 많이 나는지 그런 자투리 시간에 영어 단어, 수거, 또 문장 몇 개를 꾸준히 학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력은 모든 과목에 다 필요한 건데요. 공부할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꺼놓거나 무음을 하거나 일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습관을 해서 공부할 때만큼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학습이든 활동이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지속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일과를 잘 보고 자기 꼭 해야 될 일은 다이어리를 쓰기도 하고 또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충족해도 영어는 분명히 정복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초, 중등 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